을지로 주식 토크. 예, 안녕하세요. 저희 또 오늘 을지로 주식 토크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좀 마련해 볼까 해요. 그래서 이진호 위원님이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레포트 그리고 유익한 레포트 하나 쓰셨는데요. 제목하고 표지만 봐도 여러분 딱 느낌이 오실 것 같습니다. 이 제목이 뭔가요, 이진호 위원님? 네, 중국 없이도 태양이 뜰까라는 제목으로 너무 멋있어요. 작성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 사진도 너무 멋있어요. 맞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자료를 작성하다가 보니까 네. 미국하고 중국이 좀 약간 너무 진부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주셨는데 이게 되게 멋지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저희 편집팀께서. 네. 그 제목도 잘 지었어요, 사실. 그니까요. 이전에 우리가 레포트 쓸 때 사실은 제목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네, 제목을 네. 어떻게 정하세요, 보통? 저는 주로 주변의 반응을 좀 살펴봅니다. 저거 네, 한번 네. 적어놓고 물어봐요. 네네. 저는 좀 편안하게 지려고 노력은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속 여러 번 읽으면 편하게 읽히는 제목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들도 그래야 이제 눈에 잘 띄니까. 어쨌든 굉장히 롤 모델로 잘 만들었습니다. 내용도 사실은 되게 좋은데요. 그래서 오늘 태양광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좋습니다. 사실 글로벌 태양이고 태양광이고 제목만 봐서도 중국 없이도 태양이 뜰까 해서 미국과 중국의 어떤 경쟁 그리고 산업에서의 재편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일단 첫 번째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죠? 네. 글로벌 태양광 하면은, 그러니까 태양광 했을 때 저는 잘 몰라가지고 태양광 뭐 안에도 뭐 실리콘 뭐 얘기도 나오고 웨이퍼 얘기도 있고 한데 태양광이 자세히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태양광을 통해서 전력을 생산한다고 했을 때는 태양 전지의 종류가 지금 현재는 두 가지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결정질 폴리실리콘으로 만들어지는 태양 전지인데 그게 시장에서 거의 9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방막형 태양 전지인데요. 요거는 이따가 후술해서 다시 말씀드릴 이제 미국에 있는 퍼스트 솔라가 만드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굉장히 소수만 만들고 있고 대다수는 이제 결정질 폴리실리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저희 뭐 지붕 위에 붙어 있는 게 전부 다 결정. 맞습니다. 그렇게. 그 까만 색깔로 이제 이렇게 안 보이는 약간 얕은 선들이 쫙 있고 맞습니다. 그거네요. 그게 네. 이제 결정질 폴리실리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그걸 이제 만들 때 저희가 필요한 게 뭐냐면은 규소, 그러니까 이제 메탈 실리콘이라는 것을 원료로 처음에 저희가 만들게 돼요. 네. 그래서 그거를 녹여서 이제 폴리실리콘을 이제 생산을 하게 되고요. 네. 어떤 이제 큰 통에다가 메탈 실리콘을 와장창 집어넣고 폴리실리콘을 녹이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인곳을 뽑아내게 되는데 그것을 뽑아낸 것을 이제 슬라이스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네. 되면 이제 거기서 웨이퍼가 생산이 되게 되고요. 그 생산된 웨이퍼를 가지고 화학적 공정들, 그러니까 화학 물질들 같은 것들을 이제 발라서 조금 더 태양광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되는 게 이제 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셀을 이제 거기다가 저희가 아무래도 내구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뭐 플라스틱도 붙이고 이제 뒤에다가 이제 판도 붙이고 마지막에 이게 접착해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이제 모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폴리실리콘, 인곳, 웨이퍼, 셀, 모듈 순으로 이제 공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면 폴리실리콘하고 웨이퍼는 뭔가 좀 원자재 느낌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셀하고 모듈은 그 원자재를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구조, 포장도 하고 이렇게 보면 될 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업체들도 다 잘하는 분야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정이 그렇게 뭐 복잡하진 않아서 한 업체가 다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업체들이 좀 나누어져 있나요? 사실 어느 정도는 기술력이 좀 필요한 공정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거는 좀 기술력이 그닥 많이 없어도 되는 공정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입니다만은, 폴리실리콘은 사실 이제 녹이는 과정이라서, 그
공장을 만들고 그것을 이제 증설을 하는 게 사실 조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어렵지 기술력 자체는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잠깐만 네. 여기서 폴리실리콘은 일종의 설비 투자 이런 게 좀 맞습니다. 필요한. 그게 좀 강하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모듈 부분은 사실 이제 많은 기업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플라스틱이나 이제 이런 내구성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이제 접합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도 그렇게 막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저는 보여져요. 대신 이제 현재 저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은 웨이퍼를 만드는 부분 그리고 셀을 만드는 부분 이 부분이 지금은 사실 좀 기술력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이러한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이 최근 변동성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 IRA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도 그렇고 태양광 쪽도 그렇고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제 IRA 세액공제 뭐 작년부터 사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이게 왜 또 지금 와서 이슈가 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 IRA 세액 공제하는 것을 영업이익단에다가 반영을 하느냐 마느냐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처음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것은 네. 퍼스트 솔라 미국의 이제 태양광 모듈 업체가 이걸 영업이익단에다 반영을 하겠다라고 지난 4분기 실적 발표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미국 정부에서 이게 컨펌이 난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 이걸 영업이익단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이 기업이 밸류에이션을 할 때 영업이익단에 들어가냐 아니야 안 들어가냐가 사실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업이익단에 들어가게 되면은 기업 가치가 좀 더 높게 평가될 것으로 보여질 수 있고 그리고 밸류에이션 하기도 조금 더 쉬워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퍼스트돌라가 한 이틀 동안 30%가 올랐어요. 그리고 하나솔루션도 그 당시에는 이제 거래 정지가 되어 있었지만은 거래 정지가 풀리자마자 30%가 또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뭐 영업이익에서 반영해 주나 순이익에서 반영해 주나 저 솔직히 뭐 목표 주가 할 때 EPS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차이 안 날지 모르겠지만 전 그 개념이 차이가 크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영업이익에 반영한다는 건 이 부분에 대해서 영속하다고 인정하는 거죠. 계속 될 거야. 근데 세액공제 이런 것들은 사실 언제 없어질 수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 영업이익에 반영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투자자들의 좀 신뢰를 얻게 돼서 그런 반응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네,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근데 그래서 그건 누가 기업들도 확정시킵니까? 그거? 지금은 미국 정부가 IRS 쪽에서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결론이 나지는 않아요. 그거 확실히 개연성이 있네요. 미국 정부에서 그거를 영업이익단에 반영하라고 그렇게 인정해주면 네. 영원히 줄게 이런 뜻이고, 아이 그냥 지금은 세액공제만 해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걸 또 의미할 수도 있겠다, 그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확실히 그건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뭐 타임라인이 좀 있나요? 언제 결정된다든지? 사실 곧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다들 지금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곧 이거를 이제 재무제표에다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만약 기준이 세워지지 않을 경우에 이거를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게 사실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거를 반영을 했을 경우 반영을 하지 않았을 경우로 나눠가지고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라서 물론 이제 발표를 할 때는 공시를 할 때는 포함을 한 것으로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시나리오 별로 좀 나눠갖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곧 결정이 나야 재무제표에 반영을 하는 게 조금 더 확정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곧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이 IRA를 산업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IRA를 왜 미국 정부가 이렇게 추진하고 뭐랄까 도입한다고 생각하세요? 산업에서 보시면 태양광 입장에서 보면 이게 사실 있어야만 미국에 들어와서 태양광 산업을 이제 키울 만한 이제 요인이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면은 미국에 들어와서 사실 태양광 공장을 짓고 증설을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이제 매력적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전력 비용 자체도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 인력 비용도 높은 지역인데다가 이게 뭐 공장을 딱 짓는다고 해가지고 돈을 당장 이제 벌어들일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의문도 좀 있는 상황인데 근데 만약에 보조금 이만큼이나 이렇게 지원을 준다라고 하면은 사실 들어가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근데 이따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재훈 의원님 그 태양광 어디가 제일 많이 쓸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그냥 느낌상으로 봤을 때는 ESG를 좀 중요시 여기는 유럽이나 아니면 뭐 미국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딘가요? 지금 태양광을 신규로 설치하는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중국이 한 36%, 총수의 36%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이 한 34%. 사실 미국은 지금은 아직 좀 시장 초기 단계입니다. 8%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네. 그래서 이제 IRA하고 연결이 되는데 IRA가 좀 더 포괄적으로 뭐 이렇게 승인되고 아니면 확장이 되면 미국의 태양광 수요가 좀 의미 있게 증가할 수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IRA가 발표된 이후에 네. 공장들도 굉장히 빨리 지금 들어와서 증설을 하려고 열심히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수요도 더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치들이 다 지금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빨리 이제 들어와서 많이 만들 수 있다고 보게 되면은 뭐 여태까지는 이제 미국이 중국을 좀 견제를 하기 위해서 관세를 많이 부과한 것도 있었고요. 뭐 신장산 폴리실리콘을 가져오지 않겠다고 얘기한 것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중국 태양광이 많이 못 들어오고 있었는데 네. 미국 내에서 만약에 짓게 되면 사실 그런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중국 회사들도 갈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최근에 뭐 CATL도 미국에서 배터리 공장 진다고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맞습니다. 그것처럼 사실 중국 기업들도 가서 태양광 공장 지면 됐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보고서를 쓰면서 네. 좀 이 최종적으로 답하고 싶었던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이제 미국이 정말 중국 없이도 이 태양광 공급망을 완성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을 좀 답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뭐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저는 지금 당장은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업이 두 가지가 지금 있을 수 있겠는데요. 지금 하나솔루션하고 퍼스트솔라 이 두 기업입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공장을 열심히 증설을 해서 25년에 한 10기가와트 정도까지 미국 설치량의 10기가와트 정도까지를 담당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퍼스트 솔라도 지금 증설을 해서 한 10기가와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5년 이제 저희가 전망하는 전망치로만 보면은 한 35에서 40기가와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15기가에서 20기가와트는 누가 담당해 줄 것이냐? 봤을 때 사실 중국 기업들 이외에는 별다른 수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융기 실리콘 자재라고 하는 기업도 5기가와트의 지금 미국 증설을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JA 솔라라는 중국 태양광 기업도 미국의 모듈 증설을 2기가와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이거는 뭐 아직 미국 연방 정부에서 이걸 확실하게 너네 해도 돼라고 인증을 허가를 한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증설을 발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미국이 어느 정도 이거를 중국이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보건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중국 이야기잖아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중국에서 어쨌든 밸류체인에서도 MS가 제일 높고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제가 또 주가를 보니까 2020년 이후를 많이 올랐긴 했더라.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쉬는 걸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최근에 좀 주가가 조정받은 뭐 직접적인 이유가 좀 있나요? 최근에 주가를 조정받은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의 규제가 좀 더 강화돼서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2012년부터 미국이 꾸준하게 중국을 규제를 하고 제한을 하고 했던 부분들은 여전히 있습니다만 네. 최근에 이제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들어오는 물량이 아니면은 뭐 제약을 또 걸어가지고 관세를 새롭게 매긴다든지 아니면은 동남아시아 우회 수출이라는 조사를 또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물량들이 동남아시아 통해서 들어오면은 그거 다 중국 물량 아니냐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해서 아직까지는 예비 판정까지만 이루어진 상황입니다만은 총 8개 기업 중에 4개 기업에 관세를 새로 매기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4개 기업은 적게는 35%에서 많게는 250% 정도까지의 관세를 매기는 지금 그런 조치를 했는데 다음 달에 이제 최종 결정이 납니다만은 만약에 이게 관세를 그대로 매기게 되면 사실상 수출을 하기는 좀 많이 어려워진다라고 그리고 경쟁력이 많이 하락한다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이 중국 없이는 이 밸류체인을 완성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세를 공격적으로 매기는 데는 그 자기가 미국 내에 있는 기업들을 좀 보호하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은 그렇죠. 어느 정도는 이거는 트럼프가 세이프가드를 계속 실행했었고 이거를 바이든 정부가 2022년에 다시 연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떤 당이든 상관없이 계속 흘러오는 미국의 주제인데요. 그러니까 중국 없이 태양광 밸류체인을 이루겠다라는 게 어느 정도 목표고 그렇게 해서 관세를 높이 이제 세워놓으면은 사실 수입이 많이 안 될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 그래도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이제 수입을 하면서 미국 내에서의 증설을 이뤄서 밸류체인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막을는 또 그 이면에는 아직까지 수요가 막 올라오고 있지는 않나 봐요. 예를 들어서 막 수요가 미국 사람들의 태양광 엄청 깔어. 그러면은 그렇게 막으면 안 되잖아요. 막으면 오히려 물가도 올라가고 관세 붙고 이러니까 미국의 수요는 어떻습니까? 태양광. 사실 작년에 살짝 줄었습니다. 수요가. 네. 그 이유는 미국이 워낙 관세를 높게 때리고 그리고 뭐 신장산 폴리실리콘으로 만들어진 웨이퍼는 받지 않겠다. 신장산에서 만들어지는 폴리실리콘이 글로벌 마켓 쉐어의 40에서 45%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를 이제 빼고 나머지만 받겠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네. 자연스럽게 가격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관세도 높으니까 이게 받아들일 때 물량 자체가 적게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이 줄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2021년보다는 22년이 수요가 조금 줄었는데 네. 앞으로는 이제 이런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살짝 이제 뭐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약화가 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고 중국산 패널도 조금 더 자유롭게 들어가고 뭐 이제 미국 쪽에서 우리가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조금 더 자유롭게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마도 이제 수요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더 많은 패널들이 수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수요도 아마 점차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두 분은 미국에서 공부하셨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두 분 만나신 적은 없죠? 지나친 적은 없죠? 뮤추얼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이제 태양광 저희가 인더스트리 얘기할 때 향후로 이제 성장할 때 그동안은 이렇게 왜 큰 막 사막 같은 데다 막 짓고 이랬는데 이제는 태양광이 진짜로 더 보급되기 위해서는 분산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붕 위에 막 만들고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보급되면 태양광 수요가 훨씬 더 증가할 수는 있나요? 이 인더스트리가? 사실 이제 그 보통 태양광을 팔 때 모듈을 팔 때 유틸리티 그러니까 발전을 하는 발전소용이랑 주거용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정들에 보급되는 용이 좀 다르게 보급이 되기는 합니다. 보통 주거용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가격이 조금 더 비싸고요. 그리고 유틸리티 그러니까 발전용으로 들어가는 게 약간은 효율을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네. 더 싸게 가성비 네. 좋은 패널들이 보통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업체 입장에서는 가정용의 보급 많이 될수록 좋네요. 좋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앞으로 그 시장이 제가 볼 때는 어제 뉴스 보셨어요? 유럽 같은 데는 태양광 패널을 레일에 쭉 깔더라고요. 기차 레일에. 그래서 이제 기차도 뭐 전기로 움직이는 게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바로 공급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 태양광이 이렇게 여러 곳에서 쓰이는 뭐 건물도 이제 붙이고 지붕에도 붙이고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긴. 그러니까 왜냐면 미국은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들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내 집을 이제 마음대로 지붕도 고칠 수 있고 막 이러니까 네. 뭐 원한다면은 뭐 패널을 깔고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테슬라도 사실은 그 비즈니스를 해요. 맞죠? 맞습니다. ESS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에다 붙이는 네. 태양광 패널. 그래서 테슬라에다 신청하면 자기 집에 그거 붙여주더라고. 근데 굉장히 비싸요. 그걸로 테슬라를 충전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일종의 이 태양광 산업이 그동안 B2B가 대부분이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수요가. 네, 네. 근데 B2C로 가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럼 가격도 오르고 굉장히 이제는 뭐 멋도 중요할 테고 컬러도 입힐 수 있어요? 패널에?
이게 그 태양광, 그러니까 방막형이라고 하는 어, 그 어. 부분은 사실 색깔이 입힐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미적으로 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많이 하긴 하는데요. 네. 사실 저희가 약 90% 넘게 사용하고 있는 결정질 폴리실리콘은 약간 거무튀튀한 그 색깔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빨간색 이런 거 안 돼요? 네. 그럼 안 됩니다. 저희가 사실은 드릴 말씀이 많아서 오늘 태양광은 2부로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서 1부에서는 저희가 기본적인 사항들 좀 배워봤고 레포트 내용 들어봤고 2부에서는 저희가 기업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과 또 한국 기업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미국 기업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기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보고서를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지로 주식 토크.